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인크레파스 강사 장동혁입니다. 배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배열의 선언과 생성 방법, 배열의 초기화 방법, 배열의 사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에서 배열을 이렇게 만년필 케이스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제가 배열을 어떤 그림에 비유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꽤 몇 시간 정도 찾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찾아낸 게 이런 만년필 케이스 그림인데, 만년필 케이스는 만년필만 담을 수 있죠. 물론 실제로는 만년필 말고도 연필도 담을 수 있고 샤프도 담을 수 있고 볼펜도 담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만년필 케이스는 원래 만년필을 담으라고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즉 용도는 만년필을 담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도 일반 변수처럼 하나의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배열인데, 배열도 이렇게 처음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트를 10개 담을 수 있다, 혹은 문자열인 스트링을 25개 담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용도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실생활에서는 연필도 담고 돈도 담고 제가 담고 싶은 건 다 담을 테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스트링형 배열에 인트를 담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배열은 이렇게 만년필 케이스처럼 내가 어떤 것을 몇 개 담고 싶다 라고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겠죠. 배열은 여러 개의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독특한 객체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 개의 자료를 담을 수 있다는 것과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는 무엇이죠?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객체는 뒤에 자세히 다룰 것이고요. 제가 어떤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을 때 스캐너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었죠. 걔도 객체입니다. 그리고 스트링도 하나의 객체예요. 즉 기본 자료형 이외의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참조 자료형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객체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합니다. 즉 여러 개의 자료를 담을 수 있으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거나 한 번에 가져오거나 이럴 때 유용하겠죠. 당연한 말이고요. 인간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각 자료는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료에 접근 가능함. 즉 변수의 같은 경우는 이 넘버라는 글자를 쓰면, 우리가 sysout 해서 넘버를 이렇게 쓰면 바로 32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배열은 이렇게 넘버 에어리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값들이 막 출력이 됩니다. 즉 넘버 에어리어에 몇 번째 자료를 가져와라 라고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거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번지수인데, 이 번지가 인덱스죠. 인덱스인데 그때 0번째인지 1번째인지 2번째인지 3번째인지에 따라서 1050이 올 수도 있고요, 109라는 게 올 수도 있고 4 또는 32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숫자가 시작할 때 1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2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든지 시작할 때 0부터 시작합니다. 개수를 따질 때는 1개, 2개, 3개 이렇게 세요. 만약에 변수가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럼 얘는 3개잖아요. 하지만 순서를 따질 때는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 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념은 여기까지고, 이제 선언과 생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배열을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생성을 하고 초기화를 할 건데, 왼쪽에는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변수는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두 개는 닮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수부터 볼게요. 변수는 많이 익숙하죠. 인트형 자료형에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한 거죠. 초기화는 안 했어요. 그래서 선언하게 되면 메모리상에 이러한 박스가 생성이 되고, 만약에 이 변수가 전역 변수, 인스턴스 변수일 경우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지역 변수라면 이런 식으로 잠금이 걸려요. 잠금이 걸린다 함은 사용을 못한다는 뜻이겠죠. 컴파일러에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즉 지역 변수는 무조건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많이 하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써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좀 특이하죠? 인트 옆에 이렇게 대괄호를 써줬는데요. 이건 배열인데 인트를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상에 어떠한 박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지금 여러 개 담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일 경우, 즉 인스턴스 변수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열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라면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사용을 못해요. 여기서 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좀 그릴 걸 그랬나?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 아니면 종이가 하나 있어요. 종이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음, X라는 종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랑 아무것도 없다는 종이만 달랑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나요? 분명히 다른 거죠. 즉 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주는 표식이다. 즉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무언가는 있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변수랑. 단지 이 널이라는 것, 즉 왜 이 널로 초기화가 되냐면 인트의 기본 자료형은 뭐죠? 0입니다. 0으로 초기화가 돼요. 배열은 객체라 그랬죠? 객체의 기본 자료형은 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시겠네요. 객체의 기본 자료형은 널이다. 배열은 객체이잖아요. 객체는 생성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도 초기화를 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객체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new 한 뒤에 int의 자료를 담을 건데 4개를 담을 거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메모리 상에는 이런 식으로 4개의 공간이 생겨요. 4개의 공간이 생기면서 int의 자료형의 기본 값이 뭐죠? int형 자료의 기본 값은 0이죠. 여기서 0이었던 것처럼 0으로 초기화가 돼요. 얘가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렇게 0으로 초기화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덱스도 생기겠죠. 그리고 나서 배열을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아까 생성을 했는데 초기화를 또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변수의 초기화를 보시면 변수의 값에다가 값을 넣어주잖아요. 30이라는 것을 이렇게 쏙 넣어주면 32가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배열도 이렇게 생성을 한 뒤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0으로 초기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근데 여기에 32라는 값, 4라는 값, 109라는 값, 105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걸 배열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넘버 에어리어는 32가 아니고 넘버 에어리어의 대괄호 0번지는 32다 라고 해줬죠. 제가 아까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배열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 값으로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름을 쓰고 대괄호를 쓰고 그 안에다가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처음에 넘버 에어리어는 여기죠. 거기에 0번지라 함은 대괄호 0번지는 1로 간 겁니다. 그래서 0이었던 게 이렇게 32로 바뀌었고요. 0이었던 게 4라고 바뀌었고요. 이렇게 109였던 게 0이었던 게 109로 바뀌고 0이었던 게 1050으로 바뀝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시지 않나요? 그리고 배열의 활용입니다. 먼저 변수를 활용해 볼게요. 변수는 이렇게 출력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넘버라는 값에 접근을 하게 되고 넘버라는 값이 32였잖아요. 그래서 32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를 16으로 바꿔주면 32는 버려버리고 16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배열은 마찬가지로 대괄호 번지, 즉 인덱스 값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넘버 에어리어의 2번은 뭐였죠? 넘버 에어리어 2번은 109였습니다. 그래서 109라는 값이 출력됐고요. 넘버 에어리어의 2번지를 315라는 값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109라는 값은 마찬가지로 날아가 버리고 31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열에 접근해서 출력도 하고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문을 가르칠 때, 특히 포문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포문은 배열과 짝짝꿍이 맞다고 했죠. 되게 친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요. 일단은 스캐너를 생성을 합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 인트형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면서 생성을 합니다. 인트가 3개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고 나서 포문을 작성을 하는데 i라는 애를 초기화를 0으로 해줍니다.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를 플러스 즉 i를 1씩 증가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출력을 하는데 처음엔 i가 0이잖아요. 0 더하기 1 하면 1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뜨겠죠. 여기 1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네요.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했더니 얘가 무슨 짓을 하냐, 넘버 에어리어에 i번째에 10을 넣겠다. i번째가 어디죠? i는 현재 0이다. 처음에 0이었잖아요. 0인데 넘버 에어리어에 0번째에 10을 넣겠다. 즉 이러한 배열을 우리가 생성을 했고 얘가 넘버 에어리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NA라고 할게요. 그러면 0번지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텐데 얘를 지우고 10으로 초기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증감식을 한 뒤 다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i는 1이 됐고 1은 3보다 작죠? 그럼 또 오겠네요. 또 이번에는 i가 1이므로 2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즉 2번째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뜨겠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20을 입력시켰네요. 그러면 넘버 에어리어에 지금 i가 1이잖아요. 1번지에 내가 10을 넣겠다. 0을 지워버리고 10을 넣는 겁니다.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10이 아니라 20이죠. 죄송합니다. 넘버 에어리어에 1번지에 0이 아니고 20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비교를 하러 가겠죠. 이제 i는 1이었는데 2가 됐고 2는 3보다 작으니까 또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했고요. 세 번째 숫자 입력해주세요. 30을 입력했네요. 30을 입력하면 i의 값이 지금 2잖아요. 2번지에 0이 아닌 30을 넣겠다. 그럼 이런 식의 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i의 값은 현재 2였고 다시 i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i는 3이 됐겠죠? 3은 3보다 작지 않습니다. 3은 3이랑 같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복문 탈출. 이런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럼 숫자 입력 완료, 거꾸로 출력이라고 나올 거예요. 숫자 입력 완료, 거꾸로 출력 나왔고요. 다시 포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하는데 i는 2다. 여기서 i를 0으로 했는데 여기 2로 했네요. 초기화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그리고 i가 0보다 클 때까지, 그리고 i를 감소시키는 거네요. 명령,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조건에서 2는 0보다 크므로 실행되겠죠. 그래서 넘버 에어리어에 i 값이 뭐죠? 2죠. 2번지를 출력해라. 2번지에 뭐 있죠? 30 들어있죠? 30을 출력할 겁니다. 그리고 i를 1 감소시키네요. 여태까지 우리는 i를 무조건 1씩 증가시켰는데 여기서는 감소를 했네요. 즉 증감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식을 쓰면 됩니다. 그 식도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를 마이너스 시키고 콤마 i를 플러스 시켜라. 그러면 i는 결국 같아지겠죠. 즉 증감식은 무조건 이렇게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식을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i는
i 플러스 10 하면 i는 10씩 증가하겠죠. 즉 증감식에서의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 30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i를 감소했으니까 20을 출력을 하겠죠. 1번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i의 0번지 10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i 값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false가 나오고 반복문을 빠져나온 뒤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차원 배열인데요. 다차원 배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잘 들어주셔야만이 무난하게 다차원 배열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차원 배열이란 배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다. 여태까지는 int를 저장하는 배열이었잖아요. 즉 배열에는 int 말고도 배열도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숫자만이 아닌, 이런 문자열만이 아닌 배열 또한 저장할 수 있어요. 즉 포문에서 포문을 사용하는 것처럼 배열에서도 배열을 저장할 수 있어요. 보시면 히어로 에어리라는 배열이 있으면 이 배열 안에 뭘 저장했죠? 1차원 배열을 저장했습니다. 1차원 배열이 뭐지? 1차원 배열을 먼저 설명드리면 배열이 아닌 자료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1차원 배열이에요. 즉 배열 안에 값이 배열이 아니라 이런 숫자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객체가 될 수 있겠죠. 다만 객체는 배열이 아니어야겠죠. 그럼 객체들을 담고 있으면 걔는 1차원 배열인 거예요. 즉 얘는 2차원 배열이 됩니다. 1차원 배열을 담고 있으면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몇 차원 배열일까요? 3차원 배열이에요. 얘가 100차원 배열을 담고 있다. 그러면은 얘는 101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n-1차원의 배열을 저장하는 배열은 n차원 배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배열은 1차원 배열이고 얘도 1차원 배열이잖아요. 즉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밖에 담지 못해요. 123 이런 자료는 못 담습니다. 왜냐면 2차원 배열은 무조건 1차원 배열만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배열을 담고 있는 배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배열을 예를 들어서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겠고, 대충 그릴게요. 얘는 몇 차원 배열일까요? 2차원 배열을 담고 있으니까 얘는 3차원 배열이겠죠. 그럼 다차원 배열은 어떻게 선언하고 생성하냐? 다차원 배열도 배열이에요. 그렇죠? 결국 다차원 배열도 배열입니다. 단 생성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자료형을 적어줄 때 배열에서 어떻게 적어줬었나요? 한번 다시 가볼까요? int를 담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눈치채신 분이 벌써 계신 것 같은데 스트링의 배열을 담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을 담고 있는 배열은 몇 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입니다. 그러면 걔를 담고 있는 배열은 얘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그리고 이름은 히어로 에어리어고 이것도 배열이다 보니까 생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생성을 할 때 개수를 적어줬잖아요. 몇 개 담을지를 적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개 담을지를 적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를 담을지를 먼저 적어주고 대괄호를 하나 더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상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이렇게 히어로 에어리어라는 2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면서 선언과 동시에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두 개가 할당이 되죠. 그리고 제가 생성을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초기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널이 들어와 있네요. 왜 널이 들어와 있냐? 이 히어로 에어리어라는 2차원 배열이 담고 있는 애가 스트링의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럼 스트링의 1차원 배열의 초기 값은 뭘까요? 얘는 객체입니다. 객체의 기본 값은 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널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다만 제한이 걸리죠. 얘는 무조건 스트링 자료형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어야 되고 1번지에 있는 것도 스트링의 자료형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걸립니다. 다른 자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차원 자료가 들어온다. 안 되겠죠? 인트형 자료형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 들어온다. 안 되겠죠? 무조건 스트링 자료형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선언과 생성을 했고요. 다차원 배열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초기화를 해주는데 우리가 번지수로 들어가서 초기화를 했잖아요. 히어로 에어리어의 0번지는 어디입니까?
0번지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얘를 생성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new 해서 스트링에 3이라고 하면 스트링을 3개 저장하는 배열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 배열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배열에 담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트일 때는 이런 식으로 30 이런 식으로 넣어줬던 것처럼 배열을 생성을 해서 이곳에 넣어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곳의 제약이 뭐였죠? 스트링의 자료형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들어온 게 뭘까요? 스트링의 자료형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이죠. 하지만 여기서 생성했을 때 생성하면서 얘는 스트링의 자료형이 들어와야 되는데 초기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1차원 배열이죠. 초기화가 됐습니다. 스트링은 객체이므로 객체의 기본 자료형인 널 값으로 초기화가 된 거예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2차원 배열을 초기화를 했으니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1차원 배열들도 또 초기화를 해줘야 완벽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값을 실제로 담고 얘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이미 했던 코드고요. 히어로 에어리어의 0번지, 히어로 에어리어의 0번지가 어디죠? 이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0번지는 이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 1차원 배열에 다시 0번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이순신이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어로 에어리어의 0번지에 1번지는 히어로 에어리어의 0번지에 1번지는 유성룡이다 라고 넣어줬고요. 0번지에 2번지 원균, 이런 식으로 1번지에 0번지는 이방원이죠. 1번지에 1번지는 정두전,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1차원 배열들을 초기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2차원 배열이므로 우리는 이중 포문을 사용할 겁니다. 1차원 배열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냥 포문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원 배열은 중첩 포문을 통해서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int의 i는 0으로 초기화 시킵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어로 어레이에 length라고 했습니다. length가 뭘까요? length는 한글로 번역하면 길이죠. 즉 얘가 몇 개를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히어로 어레이는 몇 개를 담을 수 있죠? 히어로 어레이는 이렇게 2개를 담는다고 우리가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정했잖아요. 따라서 히어로 어레이의 length를 하면 2입니다. 즉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포문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쪽 포문에서 int의 j는 0으로 초기화하고 다시 이번에는 히어로 어레이의 i번째, 히어로 어레이의 i번째는 누굴까요? 현재는 0번지잖아요. i가 0이니까 0번지는 얘입니다. 즉 배열이 되겠네요. 히어로 어레이의 0번지는 배열이고 그거의 length라 함은 히어로 어레이의 0번지인 스트링의 배열의 길이겠죠. 그렇다면 히어로 어레이의 0번지는 길이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즉 3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면 나중에 i가 증가해서 히어로 어레이의 1번지의 length를 하면 몇 개가 될까요? 1번지의 length는 하나, 둘, 2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j는 첫 번째 반복에서는 3보다 작을 거고 두 번째 반복에서는 2보다 작을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스템 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는데 히어로 어레이의 i번째에 j번째를 출력을 해라. 처음 반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i는 0이죠. j는 뭡니까? 0입니다. 그러면 히어로 어레이의 0번째, 0번지는 뭘까요? 히어로 어레이의 0번지의 0번지는 이순신입니다. 따라서 이순신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줄바꿈이 일어나고 아직 안쪽 포문이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j는 여기서 증가가 되었어도 1일 거예요. 그래서 히어로 어레이의 0번지, 1번지, 즉 유성룡이 출력이 되고요. 다음에 원균이 출력되고 결국 j 값은 3이 되겠죠. 3은 3보다 작지 않으니 안쪽 포문을 끝내고 다시 바깥쪽 포문에서 증감식을 겨친 뒤 조건으로 들어가서 히어로 어레이의 length는 2이므로 아직 i는 1밖에 안 됐습니다. 쭉 가서 이런 식으로 또 1번지에 j 0이죠. 0, 1, 1 출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히어로 어레이의 1번지의 length는 2잖아요. 즉 j가 2가 됐을 경우 또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i가 2가 되고 i는 2보다 작지 않으므로 바깥쪽 포문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배열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마쳤는데요. 배열은 다른 개념처럼 차근차근, 즉 선언, 생성, 초기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진행하다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전부를 한 번에 이해한다고 마음을 먹고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강의했던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면서 또 외울 건 외워가면서 이해할 건 이해해가면서 보시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차원 배열도 여러분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배열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인 배열의 실습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